지금 방심위원장 유희림이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서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셀프 민원. 일단 뭐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동생들이랑 회사 직원들 시갖고 셀프 민원으로 이거 돌려가지고 MBC나 그러니까 김건희 구하기 위해서 명품백이나 이런 방송들 징계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유희림이라고 하는 인물이 김건희하고 친분이 있고 심지어 임성근하고도 친분이 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요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 유희림이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위원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사실상 이진숙을 밀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달 말로 인해서 유희림의 임기는 끝나요. 원래 공석이었던 보궐 자리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임기상으로 이달 말이 유희림의 임기 만료인데 지금 이거를 지 마음대로 아직 발표도 없었는데 연임을 하겠다. 3년을 더 하겠다고 지금 셀프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더 하려고 하면요. 나는 3년을 얘가 더 하게 되면 뭐 앞으로 또 방심위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뻔하지만 이 자리가 꿀보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 연임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가 난 깜짝 놀랐네. 임기가 3년이나 되는데 연봉이 현재로 1억 9,500만 원이요. 뭐 장관보다 많아, 씨부랄. 지네들끼리 모여서 셀프로 민원이나 돌리는 새끼한테 연봉을 1억 9,500을 주고 있더라고. 장관급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윤석열, 김건희를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개꿀 떨어지는 자리인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때문에 이걸 털리고 있어서 유희림이 이진숙을 강력하게 추천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왜 추천했냐? 김건희랑 친하니까. 윤석열의 배우이기도 하니까. 그럼 여기서 둘은 무슨 관계겠냐는 거죠. 둘은 경북대학교 동문입니다. 아, 류희림과 이진숙이 경북대 동문이다. 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전에 교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희림은 원래 방송 쪽에 있었죠. 2014년도부터 YTN 쪽 그 YTN 플러스라고 하는 게 뉴스 채널 YTN 이외에 나머지 그 교양 채널들을 하는 YTN 플러스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이미 자기 누나가 하는 곱창전골집 1년에 한 13번씩 방송으로 홍보하고 뭐 요런 짓거리들을 사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미 YTN 노조에서 문제가 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YTN이 유림으로 건너가는 과정 중에 유림이 어떤 형태로든지 역할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유희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YTN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김건희하고 연결고리를 유지해왔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지의 어떤 가장 큰 공헌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사람이 법무부 감찰위원으로서 2020년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하려고 했을 때 이 징계의 부당성을 부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징계를 뒤엎었던 그 역할을 해낸데 유희림의 역할이 컸었다고 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그렇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있었는데 보세요. 이게 2020년도에 이 사람이 경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을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경주에 내려가서 문화엑스포를 했죠. 이때 이미 유희림은 임성근하고도 아는 사이였고 김건희하고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2022년도에 김건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하던 일이 평창동에서 추모 음악회를 했었던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유희림이 김건희를 등장을 시킨 거죠. 결과적으로 유희림은 YTN의 플러스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김건희, 윤석열, 특히 김건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의혹이 됩니다.
그러면 유희림과 김건희가 연결될 수 있는 모토는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단월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유희림의 부인이 단월드의 내부 관계자입니다. 거의 부총재급 되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월드라고 하는 여기는 원래 창립자가 85년에 일종의 이제 단학 선언이라 그래갖고 이게 그 단학 공부하는 선언으로 출발한 이 회사였는데, 회사가 아니라 조직이었는데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학을 공부하는 요양시설 내지는 스트레스 마인드 컨트롤 해주는 시설을 해갖고 이걸 시작을 합니다. 85년에. 그리고 이게 급속하게 불어나요. 불어나갖고 전국에 270개가 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에도 진출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일종의 종교처럼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월드를 새로운 형태의 사이비 종교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단월드의 부총재급의 인물이 유희림의 부인이고 이 단월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YTN을 통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홍보 작업들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 부인이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이게 이제 일종의 대안학교인데요. 공식적인 학사 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학교거든요. 여기에 교장이기도 합니다만 교장. 이게 인성학교잖아요. 인성영재학교잖아요. 이게 단월드에서 돈을 대고 단월드 계열의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대안학교입니다. 이와 관련된 거를 스스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노조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노보를 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단월드가 뉴진스 때문에 유명합니다. 왜냐면, 뮤직비디오. 네, 예. 얘네들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젊은 애들이 많이 소속이 돼 있는데 이 단월드 챌린저라 그래갖고 뉴진스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 장소나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이런 걸 해갖고 민폐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뉴진스 팬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또한 단월드거든요. 아무튼 이 단월드하고 뭔가 지속적인 연관을 갖고 이걸 진행을 해왔고 이 단월드가 앞으로 더 성장해갖고 우리가 말하는 김건희의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단월드에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김건희 수익사업하고도 단월드가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단월드가 지금은 거의 주식회사이기도 하지만 사이비 종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단월드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 이름을 보면 이름이 좀 쎄합니다. BR 내교육, 썬물산, 주식회사 어울림, 단우림하고 비슷하죠? HSP 라이트, 이런 것처럼 빛, 태양, 어울림, 마치 느낌이 신천지의 그 산하 계열하고 비슷한 느낌의 이름을 주는 약간의 신종 신천지 같은 느낌의 업체들이 다 계열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유희림이라는 인물이 요즘 들어서 중심의 코어로 올라오는 거는 유희림이 지금 있는 임성근하고 김건희를 연결시킨 로비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 거고 방송가를 장악하고 그 방송가의 YTN을 비롯한 여러 종편 보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는데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김건희, 윤석열 구하기를 위해서 법무부 감찰위원이나 또는 각종 김건희를 위한 행사들을 기획했던 김건희의 최측근 사람이고 단월드를 통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송 작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